소린의 12가신들 중 가장 유명한 난쟁이는 아마 발린일 것입니다. 발린과 그의 동생 드왈린은 소린의 충직한 가신으로서 활약하였고, 특히 발린은 훗날 모리아의 탈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발린과 드왈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린과 드왈린의 아버지는 푼딘으로, 그는 두린 가문의 후손이자 에레보르의 왕 스로르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발린은 2763년에 태어났는데 7살이 되던 해에 에레보르는 황금용 스마우그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약탈과 화재에서 빠져나온 난쟁이들은 대부분 철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스로르는 자신의 친족과 충실한 추종자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길고도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랐는데, 푼딘과 발린도 이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덜랜드의 터전을 잡게 되었는데, 드왈린이 태어난 것은 이 당시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제는 늙고 가난하며 절망에 빠진 스로르는 모든 것을 아들 스라인에게 물려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령과 불행, 그리고 선조들이 모리아에서 누린 영광의 전설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지니고 있던 힘의 반지의 영향 때문인지 스로르는 모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모리아는 이미 아조그가 이끄는 오크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스로르는 처참하게 살해되었고, 그의 시체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난쟁이들과 안개산맥의 오크들 사이에서 거대한 전쟁이 펼쳐졌고, 2799년에 모리아 동쪽에서 펼쳐진 아자눌 비자르의 전투를 끝으로 난쟁이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발린의 나이는 30대였는데 난쟁이치고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는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슬퍼할 수조차 없을 만큼 전사자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발린의 아버지 푼딘도 있었습니다. 스라인과 소린은 살아남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덜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후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났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룽강 건너편 청색산맥의 동쪽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힘의 반지 때문에 황금에 대한 갈망을 참지 못하게 된 스라인은 에레보르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스라인은 모든 것을 아들 소린에게 물려주었고, 단지 몇몇 난쟁이들만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 중에는 발린과 드왈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라인 일행은 길을 떠나자마자 사우론의 첩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늑대들의 추격과 오크들의 습격을 받았고, 많은 불행과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숲에 들어섰을 때 한밤중에 스라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스라인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고, 결국 그들은 소린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2941년, 소린은 우연히 마법사 간달프와 만나게 되었고, 둘은 용 스마우그를 물리치고 에레보르를 탈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린은 이 모험을 같이 할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12가신들을 선택했는데, 이들 중 발린은 가장 연장자였고,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에레보르에서 보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달프는 호빗 한 명을 모험에 동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간달프의 제안에 회의적이었는데, 간달프는 난쟁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일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린은 그 호빗을 도둑놈 취급하였고, 난쟁이들의 고집에 화가 난 간달프는 호빗을 동참시키지 않으면 이 모험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간달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소린은 오히려 이 호빗에 대한 마법사의 신뢰를 인정하고 그를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호빗이 바로 빌보였고, 따지고 보면 발린의 섣부른 발언이 빌보를 모험의 세계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빌보의 집에 가장 먼저 도착한 난쟁이는 드왈린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빌보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윽고 발린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른 난쟁이들도 도착하였고,
뜻밖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난쟁이들이 제각기 악기를 꺼내들 때 발린과 드왈리는 비호를 연주했습니다. 다음날 모험을 결심한 빌보가 허겁지겁 난쟁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청룡관으로 달려갔을 때 그를 처음 발견한 것은 발린이었습니다. 발린은 이후로도 일행의 파수꾼으로서 활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트롤숲에서 트롤들의 모닥불을 처음 발견한 것도 발린이었습니다. 이후 안개산맥에서 오크들에게서 탈출하던 도중 빌보는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빌보는 손가락에 끼우면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는 마법의 반지를 손에 넣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빌보는 반지를 끼고 있어서 망을 보던 발린을 쉽게 지나쳐서 돌아왔는데 발린은 그때부터 자신의 감시를 따돌린 빌보의 좀도둑으로서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발린과 드왈리는 형제답게 여정 내내 주로 둘이서 짝을 이루었습니다. 와르그들에게 쫓길 때는 함께 같은 나무에 올라갔고 간달프가 베오른에게 일행을 소개할 때도 발린과 드왈린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어둠 숲에서 거미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빌보가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발린은 빌보를 생명의 은인으로서 고마워했고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거미들과의 싸움이 끝나자 드왈리는 소린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홀로 떨어진 소린은 어둠숲의 요정들에게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나머지 난쟁이들 역시 요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난쟁이들 중 가장 연장자였던 발린이 대표로 나서서 스란두일에게 자신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난쟁이들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빌보의 재치로 나무통 속에 숨어서 강을 타고 탈출했지만 워낙 고생이 심했는지 통에서 빠져나왔을 때 발린과 드왈리는 제일 불만이 심했고 다른 난쟁이들을 도와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마침내 외로운 산에 도착했을 때 빌보는 일행의 좀도둑으로서 먼저 에레보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난쟁이들은 스마우그가 두려워서 같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빌보와 사이가 깊어진 발린만큼은 통로의 중간까지 같이 가서 호빗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또한 빌보가 다시 궁전 안으로 몰래 들어갔을 때 다른 난쟁이들에게 빌보를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용 스마우그가 죽고 소린 일행은 마침내 외로운 산을 다시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산의 난쟁이들과 어둠숲의 요정들 그리고 호수도시의 인간들 사이에서는 보물의 소유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안개산맥과 회색산맥의 오크들과 와르그의 대군세가 볼그의 지휘 아래 외로운 산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간달프의 중재하에 요정, 인간, 난쟁이 군대는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곧 오크와 와르그의 대군이 도착하였고 이렇게 5군데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발린과 드왈리는 용감히 싸웠고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킬리와 필리는 전사하였습니다. 참나무 방패 소린도 치명상을 입고 전투가 끝난 직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무세벌 다인이 에레보르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발린과 드왈리는 그대로 다인을 섬기게 되었고 소린과의 약속대로 보물의 14분의 1을 받아 에레보르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빗 빌보와 아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8년 뒤 누군가가 빌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간달프와 발린이었습니다. 새 친구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발린은 빌보에게 에레보르의 난쟁이 왕국의 부흥과 너른골 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빌보와 발린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레보르의 난쟁이들에게 불안의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넓은 세상에 나가면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은밀히 퍼졌고 심지어 모리아로 돌아갈 만큼 힘도 세졌고 수도 많아졌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발린이 그 소문에 솔깃해서 그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인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아자눌 비자르의 전투에서 다인은 아조그의 목을 베러 잠시 모리아 안으로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느꼈던 잠들지 않은 공포의 존재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리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났는데 그 중에는 오리와 오인도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모리아의 입구를 무사히 통과해서 큰 공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약 30년 뒤 모르도르에서 사자가 와서 난쟁이들에게 작은 반지를 훔쳐간 호빗 도둑을 잡아오면 사우론과의 영원한 친교를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인은 사자를 몇 번이나 돌려보냈고 글로인과 그의 아들 김리를 엘론드에게 사절로 보냈습니다. 빌보에게 적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점점 강해지는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톨킨 교수는 처음에는 글로인과 함께 깊은 곳로 찾아온 난쟁이를 발린의 아들 부린으로 설정했었고 부린은 반지 원정대의 일원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린의 존재는 글로인의 아들 김리로 바뀌었고 김리는 반지 원정대의 일원으로서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원정대는 모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The chamber was lit by a wide shaft high in the further eastern wall. It slanted upwards and, far above, a small square patch of blue sky could be seen. The light of the shaft fell directly on a table in the middle of the room, a single oblong block, about 2 feet high, upon which was laid a great slab of white stone. It looks like a tomb, muttered Frodo, and bent forwards with a curious sense of foreboding to look more closely at it. Gandalf came quickly to his side. On the slab ruins were deeply graven, Balin, son of Fundin, Lord of Moria. He is dead then. Said Frodo. I feared it was so. 발린의 무덤이 자리 잡은 곳은 북쪽 21호실인 기록실 마자르불의 방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옆에는 찢긴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바로 오리가 쓴 발린의 모리아 여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난쟁이들은 모리아에 남아있던 오크들을 몰아내고 모리아의 동쪽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사를 시작했고 두린의 도끼를 비롯한 잃어버린 보물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발리는 모리아의 영주로 추대되었고 다시 모리아는 난쟁이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994년 11월 10일 거울 호수를 보러 나갔던 발리는 숨어있던 오크들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로 오크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난쟁이들은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쪽 문을 탐사하던 오이는 물속의 감시자에게 잡혀 죽었고 결국 오리를 비롯한 마지막 남은 난쟁이들이 발린의 무덤이 위치한 마자르불의 방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 전사한 것입니다. 이 마자르불의 책은 김리가 보관하였고 반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에레보르로 돌아가서 발린의 운명을 난쟁이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발린의 동생 드왈리는 에레보르에서 계속 다인 왕을 모셨는데 그의 이후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너른골 전투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드왈린의 생몰 연도인데 그는 제4시대 91년 무려 34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소린의 가신들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난쟁이가 된 것입니다. 발린과 드왈린은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난쟁이 형제로서 함께 여러 모험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발린은 영광을 위해 무리한 도전을 하다가 비참히 죽었고 드왈린은 비록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평온히 살았습니다. 두 형제의 판이하게 다른 최후가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